저희 집에서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가는 길입니다. 평창에 서울대학교 분원이 있어요. 주로 이제 농업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도 하고 하는 곳인데,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평창이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평창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좌들이 있는데, 뭐 사실 대학교 수준의 어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평창 국민들 중에서 배우고 싶은 거에 관심 있는 강좌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 트레일 러닝 관련된 강의가 있더라고요.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 대상자가 돼서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1주차여서 트레일 러닝에 대한 뭐 이론 같은 걸 교육한대요. 어떤 교육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제 트레일 러닝을 실제 각 현장에서 할 건가 봐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제 검색하고 또 답사하고 또 해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시기에는 그런 시간들이 다 돈이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최소한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4개 정도의 포인트들은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평창으로 이사온 이유 중에 여기는 학부가 있는 거는 제가 아직 검색을 안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사 이상들과 연구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집에서 차 타고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대학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도 가끔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입시를 할 때 한 24년 전이죠. 대학교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를. 정말 그 캠퍼스에 실기시험 보러 갈 때 각 캠퍼스를 처음 봤습니다. 서울대는 진짜 컸고요. 뭐 고려대도 만만치 않게 컸었고, 고등학교 사이즈랑은 비교가 안 되는 캠퍼스의 크기를 보면서, 아, 여기 밖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수능시험 끝나고 처음 했어요. 항상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저 스스로도 얘기하는 거는, 먼저 삶을 살아간 세대가 알게 되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가 반복했던 그런 불합리한 점, 아니면 잘 몰랐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고,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엄청 거창한 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어쨌든 간 경험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감각적으로 더 깊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좋은 교육과정 속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도 다음 세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또 부모가 밀착마크해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이미 맘이 대치동 엄마들에 대해서 패러디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주말에 하루 시간 내서 이런 게 대학교야, 여기 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소풍 간다는 마음으로 아이 손잡고 같이 걷고 대화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좀 놀랐던 게 그 평창 캠퍼스 앞 그 본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총장실도 있겠죠? 와, 본관에서 맞은편 뷰로 창으로 봤을 때 뷰가 와,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캠퍼스를 구축할 생각을 했을까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멋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에 오셨을 때는 뭐 거기를 관광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광이라는 거는 꼭 어떤 누가 명소다라고 이제 한 것만 가는 것이 그 지역을 즐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평창에 오시면 서울대 캠퍼스를 한 번 정도는 들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근처에 평창 캠퍼스에서 한 5분 정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쪽 거리에 그 광산을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동굴도 있습니다. 그게 길진 않은데 여름철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은 뭐 평창에 계곡들이 워낙 좋은 데가 많아서 뭐 흥정계곡이나 금당계곡 뭐 그 이외에도 좋은 포인트들이 많지만, 또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굴에 한번 가셔서 또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쪽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또 읍내가 있어서 거기에 맛있는 집들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 길 오른쪽은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인데 누가 와서 운영하는지 모르겠네. 지도상에만 있는 건지. 약 300m 앞 본평 강남 오른쪽 방향입니다. 녹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이 시골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주말이라서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한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서울 쪽에 가까워질수록 오른쪽 방향입니다. 운전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제 오른쪽에는 흥정천이 흐르고 있는데, 약 700m 앞 센터교차로에서 평창. 어제 최고 기온이 한 20도까지 올랐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제 서울에 있었는데 눈이 다 녹아서 흥정천의 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약 300m 네. 앞 예전에 땅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 그 부동산 여기 토박이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설명해 주셨던 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을 어쨌든 간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좀 이제 토목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토목한 결과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준 물길이 이렇게 돼 있다가 정비를 한다는 거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약간 직진성이 있게 토목공사들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연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하천과 강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좀 더 빠르게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어릴 때는 이 흥정천이나 금당 계곡 이런 것들의 깊이가 뭐 그분 얘기로는 훨씬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사만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이게 줄어들었대요, 물 깊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겠죠. 뭐 이제 완전히 또 완전히 끊어지는 정도로 만약에 어떤 특정 구간의 물 길이 끊긴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공사고 엄청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깊이가 낮아짐으로써 이제 하천 놀이, 계곡 놀이를 하기에는 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왼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메밀꽃 유치원이라고 공립유치원이에요. 근데 뭐 서울에서만 유치원을 보내다가 여기 와서 저런 시설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유치원에.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됐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선택을 해서 유치원부터 이런 데서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장단이 있겠죠.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에 참 좋은 인프라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래도 전입보다는 전출자가 더 많아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재택근무의 어떤 그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됐으면은 특정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사무실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문제는 재택근무 자체가 문제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상호 간의 신뢰관계, 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 간의 신뢰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보안 이슈, 그리고 또 성과평가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제 이런 복합적 요인이 결합이 돼서 어찌 보면 오피스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재택근무가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율을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 어떤 명확한 사무실을 꼭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기업 체계를 만들게 된다면은 뭐 그런 게 상관이 없겠지만, 여전히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프라들이 약간 이렇게 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방금 오른쪽에 평창역, KTX 평창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저
저게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이제 평창역 가보니까 저기 그냥 일주일 내내 주차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이 쌓여가지고 그 차는 그냥 늘 덮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차주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냥 추정하기로는 서울에서 서울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고 주말에만 평창으로 온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서울로 가는 순간부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저도 거의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서울에서 굳이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전혀 살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건 참 아이러니긴 한데 그리고 여기 우측은 이제 서울대에 거의 다 왔는데 우측은 후문, 내비는 정문 쪽으로 안내를 해요.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인데 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주차하고 서울대 캠퍼스의 멋진 풍경을 좀 담아봐야겠습니다.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최고 기온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산에는 아직 눈들이 안 녹아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네요.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게 남향길로 갖고 있는 쪽은 사실 눈이 온도만 올라가면 그만 다 녹아버려요. 근데 이제 산이 바라보는 면 자체가 북쪽이거나 그럴 경우가 가장 오랫동안 눈이 유지가 됩니다.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수업 자체도 기대되지만 어떤 분들이 올지가 더 기대되세요. 생각해보면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트레일 러닝을 배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런 수업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여기에서 뭐 청소년 대상 포럼이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잠시 후 하는 것 목적지 같아서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는 약 1.3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왔다. 저게 아마 본관이겠죠? 주차부터 하고 수업 장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201동인데 저게 101, 102, 200은 어디 있을까요? 총장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주차할 쪽에서 잠깐 정차를 한 다음에 아유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지 뷰가 멋있게 안 보이네요. 자, 장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